2016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를 줘.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버나 보다,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이제 또 많아졌는데 사드 터지면서 엄청 타격이 쌌을 거예요. 많이 컸어요. 많이. 이제 어떻게 할까. 네, 이게 사업을 여기서 접을까도 싶을 정도로 타격이 컸거든요. 첫 번째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의 공평, 이게 그들의 중요한 가치인 거죠. 거기서부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최저시간이 단축되고 했던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4%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득권이에요, 대기업들은. 공무원들도 그래도 기득권인 거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 아니거든요. 무슨 노조가 어디 있고 중소기업에 이번 달 벌지 못하면 이 회사가 위태위태하는 게 중소기업들인데, 그런 중소기업들 마진율이 높지 않아요. 얼마 정도인가요, 마진율이? 제지후부의 평균 마진이 20%가 안 돼요. 7%, 10%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걸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그 임금 상승, 제조업 기반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임금 인상이나 최저임금이나 그 최저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반영돼 가지고 대부분 10% 이상 올랐어요. OEM 해주는 보통 이런 공장들이 이때 자기들도 못 올리면 자기는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올렸어요. 이번에 다들 어마어마하게 싸웠고, 결국 그들이 얘기했죠. 15%가 오르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바이어와 그 단가로 한 몇 년을 해오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 줄 것 같냐. 저는 아직 말도 못 꺼냈거든요. 타이트해진 거죠. 그 시간대에 탁탁 지켜줘야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니까. 최저가 올라가는데 그 윗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거기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 계약금이랑 연기 계약금이랑 다 지불이 됐고 다 돈이 나갔는데, 이걸 지금 생산을 하면 마진율이 0이 돼요. 마진이 없는 비즈니스를 왜 그럼 하려고 하냐. 계약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 달째 고민하는데 어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들, 시장의 논리인 거예요. 시장의 논리에서 우리들이 중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우리끼리 시장 논리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최저임금 올라오고 했을 때, 이런 요인은 우리가 시장 논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반영돼 버린 거예요. 각자 삶의 어떤 소명 같은 게 있잖아요. 저의 소명은 뭐 같냐면, 사실 창업이 가장 저를 설레게 하는 단어거든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아까 강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강소기업의 요건은 직전 용도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인 기업만 지원할 수 있어요. 받은 상 중에 가장 큰 거죠. 지원도 받았죠. 받은 건 아닌데 우리 수중에 들어온 건 없으니까 하나도. 그 지원금을 좀 쓸 수는 있어요. 35%를 저희가 자부담을 하고 이제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브랜드 런칭해서 행사하는데 그 돈을 전혀 쓰지 못했죠. 저희는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3번 평가를 받았는데 2달 동안 20일은 넘게 밤을 샜어요. 사무실에서. 장수로 하면 1000장 넘거든요. 해외 시장 보고서부터 경영 전략 평가, 어떤 하나하나의 평가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경영 전략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대기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 종류로 하면은 100가지는 훨씬 넘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슬펐어요. 내가 이 시간에 우리 바이어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제품 좀 바라고 또 판로 개척하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슬픈 거야 막.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형 끝까지 가보자. 글로벌 강소기업은 최대 6억이에요. 근데 이걸 사업을 실제 집행할 때는 다시 서류를 내야 돼요. 똑같이. 또 요구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걸 다시 쭉 해서 그걸 신청을 하고,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이 이제 그 수행기관한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브랜드 런칭하고 할 일이 지금 당장 너무 많았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걸 하려고 이걸 다 했는데 이걸 했다가는 이게 미뤄지고 이게 늘어지는 거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그래 우리가 이런 취지로 잘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데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 잘해봐라고 탕을 하나 딱 차려주는 거예요. 곰탕을 딱 한 그릇, 그리고 젓가락 줘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삥땅 치면 안 되고 너 이거 가지고 돈 벌면 안 돼. 그럼 오케이야.
우리 정책은 딱 그래요. 돈 벌면 안 돼의 정책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뽑는 거죠. 선정되는 기업과 수행해주는 기업들을 두 가지를 뽑은 거예요. 돈 살 구멍은 없어졌죠.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 돈 받았을 때 돈 쓸 업체들은 많잖아요, 지금. 수행기관 업체는 뭐 어떤 것은 3개, 어떤 것은 10개. 그들이 다 여기 연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빠요, 일단. 그리고 다 그들 담합을 했는지 뭘 했는지 시장 단가보다 한 3배 이상은 높아요. 일단 기업인들, 여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된 기업들,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저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제 꿈은 기업을 일구는 거예요. 저는 기업을 꿈꾸는데 기업이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모든 번 돈들 다 회사에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기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저와 같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미꾸라지 때문에 또다시 규제를 만들고 또 그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또 규제가 생기고, 근데 이 규제로 딱 해놓지 않으면 이 정책을 만들었던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 부처가 다쳐. 이 정책들은 사실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국정감사에서 문책 안 당하고 하기 위한 정책이고,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예요. 잘하는 기업들을 키워주는 정책이 돼야 되고, 서류 작업 더 줄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뒤에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을 때,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기업이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걸 의무로 줘야 돼요. 샤오미는 후배 기업들을 양성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할 것 같아요? 정책들이 앞단 영수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을 살펴야 되고, 실제 이걸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만 개의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중에 5년 뒤에 몇 개가 실제 살아남았고 10년 뒤에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이들의 매출은 얼마고 평균 매출은 얼마고, 이거 확인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관리되지 않아요. 정보가 이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뭐 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 지원금을 어떤 업체한테 썼어요. 그러면은 이 지원금을 받은 업체, 수행업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행기관들 중에 시장 논리에 바닥에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부르고 이런 악덕 업체들 데이터들 모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 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조직이 커도 돼요. 여기에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세금과 로스를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사후관리 1년 뒤, 2년 뒤 이거 평가해야 되죠. 상생협력 사업 지금 되게 많거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렇게 끌어준다. 그 안에 한번 들여다 봐보세요. 다 쇼잉 뭐 많은데, 창업진흥원에서 주최해가지고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행사를 했죠. 4일 동안. 그래서 이 중에 매출이 좋은 잘 되는 업체들 롯데마트에 입점. 얼마나 좋은 취지에 좋은 행사예요. 저희는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업체인데 하나도 못 파는 4일 동안 하는 업체들 많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다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그체랑 경쟁을 뚫고 온 업체들이 경쟁 능력이 없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롯데마트 저희 서울역점 가면 이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쪽 롯데마트 있고 이쪽에 아울렛 있고 그래요. 그 계단 올라가서 그 중간에 그 야외 한쪽 저기 제일 구석지, 거기서 더 저한 텐트 이렇게 쳐놓고 스타트업 무슨 행사전, 거기는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의 동선이고, 마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울렛 사람도 아예 없고,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또 간혹 있는 행사장 저기 주차하고 내려오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 욱해서 지금 감히 눈물 나더라고. 이게 우리 같은 애들 데리고 뭐 하나. 여기서 입점된 사례가 있냐, 솔직히 얘기해 주더라고. 3년 차 행사인데 한 업체 있대요. 입점된 사례가. 그렇게 하다가 아니, 그 행사로 해서 세 업체가 그때 롯데마트에 입점을 했고 한 업체가 살아남아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1년 차 행사 때 2년 전에 그 사례가 있더니 그때는 바로 쇼잉을 했어야 했더니 바로 왔던 거죠. 근데 그 쇼잉의 일환으로 가고 있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루트로 해서 입점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그 입점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입점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여주고 거짓말이고 그게 다 거짓말, 쇼잉.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앞단만 있으니까요. 후단이 없으니까요. 국가 사업이고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결과 뒷단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뒷단을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하고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몇 개 업체가 어떤 매출을 냈고 어떻게 됐는지. 뒷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뒷단이 없으니까. 앞단만 있어요. 정책.